한화이글스 스프링캠프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스프링캠프 명단은 한 시즌에 구상이 담겨있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어떤 선수들을 주축으로 시즌을 끌고 가겠다는 출사표와도 같은 의미도 있고, 신인이 포함된 경우엔 이 신인에겐 어떤 롤을 기대하는지를 가늠할 수도 있죠. 이번에 발표된 스프링캠프 명단을 기초로 한화의 2023 시즌 부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발진입니다. 앞선 손혁 단장님의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면 1선발 버티 스미스, 2선발 펠릭스 페냐, 3선발 김민우까지는 고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이죠. 손혁 단장님은 3년 정도는 보여준, 그러니까 검증된 자원이 아닌 투수는 확정적인 선발 자원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신인은 믿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4, 5 선발은 손 단장님이 천명하신 경쟁을 통해서 채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예상을 해보면 4선발 장민재, 5선발 문동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동주나 남지민의 경우에는요, 손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두 사람이 1+1이라고 해서 번갈아가면서 등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선발 느낌으로 누구든 그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고 하셨죠. 대신에 문동주의 경우에는 15번 정도 선발 출장을 기대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상적이라면 문동주 15번, 남지민 15번 정도 5선발 자리에서 출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장민재 선수 자리는 이태양이라든지 한승혁이, 문동주 자리는 남지민과 한승주 등이 상황을 보면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난해 신인 박준영이나 올해 신인 김서현도 제 생각에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세이브 왕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 본인 생각을 과감히 밝히는 선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개성이 넘치는 것도 좋지만 팀에서 필요한 곳에 쓰임을 갖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선발진의 몇몇만 보면 지난해 아무랬던 그것보다는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강력한 구위형 투수인 스미스와 페냐, 그 뒤를 김민우, 장민재, 문동주 혹은 남지민이 자리를 하면 나머지 9개 팀의 우위를 갖는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랬던 작년의 모습까지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몇 가지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우한 1세기는 선발진, 스미스와 페냐의 부상 여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죠. 스미스, 페냐, 김민우, 장민재, 문동주, 남지민까지 전원 우한입니다. 스미스 정도가 팔이 가장 낮을 정도로 우한 정통파 투수 1세기죠. 투수진의 베리에이션, 언더나 자완이 전혀 없는 선발진인 점은 투수의 다양성적인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여겨져요. 스프링캠프 명단 자체에 정우람, 김범수 외에는 자완이 없죠. 김재영이 선발 혹은 추격조로 나오는 것 외에는 언더 역시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최근에 장윤석 선수가 인터뷰를 했죠. 한국 야구 무조건 잔류해서 상황을 봐서 미국으로 진출도 할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완 황준서 선수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는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2024 드래프트는 혹시라도 황준서가 1픽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네요. 그만큼 팀 내 좌완 투수가 적고 있더라도 김기중이나 이승관 선수 등은 스캡 명단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오른손이라도 괜찮다, 공만 잘 던지면 된다, 이런 의견은 제가 동조를 하면서도 팀적인 측면, 그래도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 한 번 더 꼬게 만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자완 선발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그리고 부상은 항상 모든 프로야구 선수가 마주하는 숙명가드 같은 문제죠. 부상 없는 선수는 찾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화 작년 어땠습니까? 킹홈, 카펜터 들어놓는 바람에 한 시즌을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만큼 부상 이탈, 특히 외국인 부상 이탈은 한 해 팀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팀 성적을 위해서는 부상이 있지만 강력한 구위를 가진 선수를 뽑아야 한다, 이런 선수 선발 철학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부상이 없고 강력한 구위를 가진 선수라면 메이저나 일본에 있고 한국에는 오지 않을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선수를 뽑아도 다른 팀들은 부산 전력이 있어도 한국에서 잘 던지고 리그에서 포텐셜을 뽐내는데, 한화는 유독 그런 과거가 적다 보니까 부상에 대해 언급하고 가지는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스미스의 경우에는 몇 번에 달하는 메디컬 체크 했다고 하니까 믿어야겠죠. 그리고 페냐의 무릎 부상은 시즌 말에 보여준 9이닝당 10개 이상의 삼진율을 보면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선발, 2선발 기도 메타를 해야 한다는 게 걸리긴 하지만 부상을 입더라도 그래도 새로 영입한 이태양, 한승혁이 그 자리를 잘 채워주기만을 간절히 바라야겠죠. 이제 필승조 차례인데요. 스프링 캠프 명단으로만 보면 박상원, 강재민, 장시환, 윤산음, 김범수 정도가 필승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람도 생각을 해봤는데 필승조와 추격조 그 사이쯤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9위가 생각보다 괜찮다면 필승조에서 역할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강등될, 추격조로 강등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람 선수는 올해 4년 FA 계약 마지막 해죠. 그리고 주장까지 선임이 되었으니까 불꽃을 태워주길 바라야겠죠. 시즌 초에 마무리 자리에 있었던 장시환은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서 강재민에게 그 자리를 넘겨야 했죠. 강재민도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리드한 마무리 자리, 강력한 9위로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가 없습니다. 팀 불론 수치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강재민 선수 세이브 성공률 자체가 53%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오면 두 번 중 한 번은 경기를 뒤집히는 경우를 경험을 했다는 거죠. 박상원 선수가 군 제대 후에 탄탄해진 몸으로 등장을 해서 빠른 공을 앞세워서 14경기 출장 4홀드를 거두면서 2.2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강력한 마무리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세이브 왕이 목표라고 밝힌 김서현 선수까지 등장을 해서 의외로 한화의 뒷문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김서현은 일단 160까지 던지죠. 그리고 마무리 뻥에 취해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무리를 일단 한번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말을 내뱉었으니까 한번 시켜보는 거죠. 마무리를 해봤는데 잘 못한다? 혹은 별로다? 싶으면 뭐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를 그렇게 원하지만 불펜 투수 체질이 아닌 것을 또 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이브 왕이 목표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뭐 잘하면 좋겠고 못한다면 팀에서 시키는 대로 백일종군 해야겠죠. 그리고 남자가 자존심이 있다면 내뱉은 말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자, 김서현 선수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장시환, 윤산음도 150을 넘게 던지는 투수고 윤산음의 경우에는 작년에 센세이션한 투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추격조에는 윤대경, 이태양, 김종수, 주현상, 김규현, 김재영, 김서현 선수를 일단 생각해봤습니다. 윤대경 선수는 선발로 등판을 해서 꽤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공략당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죠. 시즌 중에 불펜으로 강등을 당했는데요. 올해 선발진 로테가 구멍이 나더라도 윤대경 선수가 비집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펜에서 짧게 본인의 공을 던지면서 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 이닝을 던질 때는 공략을 당했지만 불펜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곳이 본인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FA로 25억에 영입한 이태양 선수는요, 구멍난 로테이션 혹은 경기 중 선발이 일찍 무너지는 경우에 롱 릴리프 구원 등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SD에서는 선발로 지난해에 17번 등판을 했고 나머지 13번은 중간 투수로 등판을 했어요. 한화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출장하지 않을까 싶고 이미 한화에서도 이런 방식의 등판을 상당히 많이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리라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을 모두 선발로 출장하기에는 체력적인 부분이 걸림돌로 보이죠. 추격조에서는요, 김규현 선수 좀 성장을 해주길 바라는데요. 23세 이하 야구 월드컵에서 구속을 151까지 기록을 했죠. 싱커성 움직임을 지닌 속구, 체인지업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조에서 경험치를 좀 먹고 성장을 하면 향후에 필승조, 그 다음에는 선발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2시즌에도 스프링 캠프 명단에 들었었고 올해도 명단에 들었기 때문에 팀에서 김규현 선수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야와 외야를 알아보겠습니다. 포수 알아보면요, 포수 최재훈, 박상원, 허관회, 이성원이 자리를 했습니다. 1포수 최재훈, 2포수 박상원, 3포수 허관회를 기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허인사가 상무 입대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최, 박, 허 이런 순으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성원이 혹시라도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성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입단을 했지만 그 사이에 2군에서만 활동을 했고
군대까지 다녔기 때문에 1군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2군 기록도 뛰어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한 방 때려내는 힘만큼은 무시무시해서 헐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솔직히 포수로 최재훈, 박상원, 허간에도 뭐 밀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원은 이번 스프링 캠프 합류 목표를 지명타자 자리로 염두한 것은 아닌지 제가 한번 관심법을 부려봅니다. 포수로서의 경쟁력은 아무리 봐도 높아 보이지가 않는데, 지명타자 자리, 요 자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비 부담 없이 홈런만 때려내기만 한다면 지명타자 자리는 그냥 이성원이 가져도 됩니다. 그냥 네 거 하세요. 1루는 김인환, 노시환, 최은성, 오그레디 순으로 자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김인환이 더 성장을 해서 자리를 그냥 공고히 차지를 해버리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최은성 선수가 1루 수비가 좋으니까 1루를 맞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그럼 외야도 구멍이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독님이 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루 지명타자 자리는요, 뭔가 선수들 휴식을 주는 느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체력 안배라든지 상대 투수와의 상대 전력 등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김인환 선수가 1루를 고정적으로 맡았으면 하는 이유는요, 첫째, 노시환이 포지션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둘째, 김인환 선수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좌투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김인환 선수가 1루를 고정적으로 맡아주는 순간 좌투수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순간일 테니까 김인환 1루 고정 간절히 바랍니다. 준수한 수비력을 보이는 최은성,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한 오그레디도 있으니까 1루 돌글로브는 이제 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루 정은원, 문현빈, 이도윤 순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은원이 부동의 2루 1번 타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현빈이 특출난 타격을 보이고 수비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면 한화에 고민이 많아지겠지만, 정은원을 밀어내기는 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원을 밀어내는 거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2루 자원으로 적기는 했지만 유격수 연습을 문현빈이 한다고 하니까요. 이건 기용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겠죠. 2루 정은원 그냥 확정으로 보고요. 문현빈 약간의 가능성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유격수는 오선진, 문현빈, 박정현 순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음주석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선진을 영입을 했으니까 가장 많은 수비 이닝은 오선진이 자리할 거예요. 그 다음은 문현빈, 박정현 정도가 막아줄 것으로 보이는데, 박정현 선수는 진롱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리고 진롱 경기 거의 다 봤는데 송구가 참 약해 보였습니다. 유격수 어깨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었어요. 문현빈 선수가 성장을 해서 오선진 선수 백업으로 나오면서 프로에서의 타격이 된다. 그러면 그나마 다음 가능성은 문현빈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스프링 캠프 명단에는 없지만 이민준 선수의 성장도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프로바 몇 년이라도 먹은 선배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음주석 빠진 유격 자리는 어찌 보면 오선진만 뛰어넘으면 본인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자리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물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3루는 노시환, 김태현 정도가 자원으로 보입니다. 올해는요, 노시환이 자리를 잡고 3루에서 맹폭을 해주길 바랍니다. 노시환의 휴식일 정도에 김태현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롱에서 보여주는 수비력만 보면은 뭔가 나사 빠진 느낌이 많아서 정말 기대하는 선수이면서도 기대가 안 되는 기분입니다. 박정현 선수도 3루에 몇 번 등장하겠지만 한화 3루는 우타거포, 노시환이 그냥 맡아서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노시환 선수 줄어든 홈런, 김태현 선수보다 적게 때린 홈런 수도 좀 반등을 해서 뻥뻥 쳐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야는요, 오그레디, 최은성 고정에 한 자리를 두고 다툰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캔 명단으로 보면 노수광, 유상빈, 장은호, 장진혁, 이진영, 이원석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네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 선수를 꼽으라고 하시면은 유상빈이지 않을까 싶은데, 적혀있는 선수 중 그나마 컨택력이 가장 높은 선수가 유상빈이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한 방 때려줄 수 있는 힘은 이진영이 가장 높겠지만 컨택이 좋지가 않죠. 대신 이진영 선수는 진롱에서 약점이던 수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차례 호수비를 연출하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었죠. 장진혁 선수도 군 제대 후에 유상빈과 진롱에 다녀와서 당금질을 했는데 성적은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유상빈보다 살짝 우위였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수광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 빠른 발이 장점이고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FA 로이드를 맞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금액으로 계약을 맺기를 바라지만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본인에게 달린 거겠죠.
이원석 선수도 빠른 발을 가졌지만 냉정하게 진롱코리아 성적으로만 보면 스프링캠프 명단에 들어갈 만한 자원인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시즌 중에 나오더라도 대수비, 대주자 롤 정도가 되지 않을지 싶어요. 이원석 선수 반등하셔가지고 야구 놀자 이런 예상 박살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깨부셔 주세요. 자, 이번 스프링캠프 명단 간단하게 쭉 훑어봤는데요. 신인으로는 김서현, 문현빈이 탑승해서 이목을 끌었고, 나는 외야수다에서 누가 우승을 해서 개막전 로스트에 들어가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하나이글스는 1차 캠프는 애리조나에서, 2차 캠프는 오키나와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해외에서 연이어서 캠프를 차리는 만큼 올해 한화에 거는 기대가 커 보입니다. 내부 경쟁 승리해서 외부 경쟁, 순위 경쟁 승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 놀자였습니다.